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한번 스터디 좀 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 잘 보내셨죠? 하루하루 차곡차곡 해 가시면 되고요. 벌써 8월의 이제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예, 빨리 가더라도 마음을 좀 이렇게 천천히 릴렉스 하시면서 차분히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허둥대도 또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안 되겠지만요. 자, 오늘도 상법에 대한 어떤 리마인드, 하여튼 여러분이 상법 스터디는 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뭐 진도가 빨리 가야 된다는지 뭐 이렇게 뭐 빨리 그런 어떤 강박관념 갖고 들으시면 안 돼요. 예, 하여튼간에 그냥 하나 이게 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좀 뭐라 그럴까 편하게 리마인드 한다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되지. 이것도 공부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으로 빨리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 또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합병과 관련되는 부분 오늘 또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합병에서 이제 우리 소규모 합병, 간이 합병, 특별한 합병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이 합병도 봤지만 간이 합병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그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 합병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예,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변시 5회 2016년에 나온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출 문제집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셔도 되고, 제가 보내주는 이 자료를 갖고 보셔도 됩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이죠. 9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92%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느낌이 이제 구조상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또 이게 간이합병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간이합병인지, 그 다음에 뭐 소규모 합병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주식 회사를 흡수 합병한다는 거죠. 그렇죠? 흡수 합병하자는 이때 A 주식 회사가 B 주식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A 주식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2%다. 그렇죠. 12%, 12%. 이게 과연 어떤 소규모 합병인지 그 다음에 간이 합병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인지 B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회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더 해본다면 B 주식회사를 흡수해서 합병한다 그랬잖아요. B 회사를 우리는 소멸회사로 보고요. 그리고 A 회사를 존속회사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이미 92%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92%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야죠. 이게 뭡니까? 간이합병이죠. 간이합병. 알겠죠? 간이합병입니다. 간이합병이고 그런데 B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A 주식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2%밖에 안 된다. 그랬죠?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있는가 물어봤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백의 주주가 있다면 주주의 반대 그죠? 매수 청구 그죠?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의합병은 일단 뭡니까?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하겠다는 거죠. 소멸해서 이미 A 회사가 우리 회사의 92%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주총회 하나만 하죠 사실. 그럴 때는 굳이 전부 다 모여서 주총회 하기보다는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해서 간략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간이합병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뭐 사안에 하면 가백에 발행할 신주는 A 회사 발행 주식 총수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이미 답이 나왔죠. 이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간이 합병을 알고 있느냐 물어봤고요.
답은 그냥 비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그죠?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소멸, 간이합병은 소멸하는 회사의 소멸 알겠죠? 소멸 회사의 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기억니은 1번, 2번, 3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A 주식회사 존속하는 회사의 채권자 이의 절차.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A 주식의 주총회 특별결의 생략 안 되죠. B 주식회사의 채권자 이의 절차. 이건 아니죠. 관계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4번이 답으로 체킹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안이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에도 527조 2의 1항에 나와 있던 게 간이합병이죠. 합병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해서 소멸하는,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두 가지죠. 아예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발행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럴 때 간이합병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 소멸한 회사의 총주 동의 있으면 간이합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90%를 소유하고 있으면 간이합병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주총의 승인은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어디에 주총의 승인? 소멸하는 회사.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걸 바꿔놓고 우리가 선택형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8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2021년 나왔던 문제네요. 주식에서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소규모 합병 나왔네요. 근데 소규모 합병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건데,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멸하는 회사 상호 등등 있죠. 이것을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합병할 때는요, 주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게 주주총회 거치지 않고 한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걸 통지해 줍니다. 근데 여기 좀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을까요? 그건 뭐 단순한 문제지만 여기 2개월 내가 아니고 2주 내입니다. 알겠죠? 2주 내에 소멸한 회사의 상호 및 번조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 내죠. 그죠? 2주 내에 여기 들었다는 거. 그냥 두 번째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죠. 그죠? 간이 합병했으니까 오늘은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일단 소규모 합병은 이거죠. A 회사는 소멸회사 맞아요. 그리고 B 회사는 존속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흡수합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건들이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합병은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케이스는 이전하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에 넘겨줘야 될, 알겠죠? 이전하는 신주 자기 주식이죠. 이게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요. 알겠죠? 10%를 초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존속회사는 흡수 합병을 하지만 소멸회사에 어떤 우리 넘겨줘야 될 그런 주식들이 10%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존속회사의 어떤 자본 구성이라든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흡수 합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주주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알겠죠? 경영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소규모 합병을 합니다. 적은 액수로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주주총회, 다시 말해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은 이사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주 적은 규모로 합병을 하기 때문에 B회사도 주총회 거칠까지 없이 소규모가 아니죠. 간단하게 이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어때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뭘 한다 그랬죠? 합병 계약서나 이 소규모 합병을 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2주 내에 공고하고 주주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공고 통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 통지를 했어요. 여기는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통지를 했는데 비존속하는 회사에 주주가 있는데 일단 통지했죠.
그럼 이때 이거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B 회사의 소규모 합병을 통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잖아요. 이때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 여기 B 회사의 주주들이 반대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가 안 되는 발행 주식으로 흡수 합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고 주주에게도 크게 영향 가지 않는 걸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주주가 내 주식 사라 할 정도로 뭔가를 할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뭐 여기까지 이제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규모 합병으로 일단은 전락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주주에게 통지를 했어요. 통지를 했는데 B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20% 이상 되는 갖고 있는 주주가 야 나는 그 10%를 어떻게 떠나가지고 A 회사하고 합병하는 그 자체를 난 반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20% 이상의 가진 주주가 뭐 거의 한 대주주가 될 수 있겠죠? 공고 통지 받은 다음에 2주 내 서면으로 반대 통지를 해줍니다. 반대합니다. 하면 어때요? 소규모 합병은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다시 말해서 주총의 결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럴 때,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죠. 이렇게 이제 소규모 합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소규모 합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이 조문에 붙습니다. 어떤 거냐면, A 회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뭔가를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는 대가, 제공할 대가, 재산이 그죠? 금전 또는 재산 가액이 B 회사, 존속하는 회사의 순자산에게 금액이 5%를 초과해요. 요 순자산의 5%는 좀 규모가 클 수 있죠. 이렇게 될 때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식으로 합병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소규모 합병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에는 세 단계를 생각을 하고 조문을 읽으셔야 돼요. 소규모 합병 관련되는 조문은 요 세 단계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 하나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8번에 이제 주총의 승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이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본점에 기재해야 된다. 입니다. 합병에 관해서는요, 사후 사전 공시 제도도 있지만 사후 공시 제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후에 합병을 한 날부터 6개월간 본점에 기재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 공시 제도로 한다. 그래서 사전 공시, 사후 공시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합병에서 합병 등기에 의해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해버렸어요. 발생한 후에는 합병 무효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 결의 무효 확인 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 없습니다. 합병의 무효의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합병 무효 확인 청구만을 독립된 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기에 흡수됩니다. 알겠죠? 합병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합병의 무효의소로 가야 되지 합병 결의 무효, 합병 주주총회의 합병 결의 무효를 확인해 본들 의미가 없어요. 합병 무효의소에서 다툼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된 소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로 가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합병 무효의 전제가 됐다고 해서 합병 결의 무효 확인 청구만을 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느냐? 없다. 판례 입장. 됐죠? 그 다음에 5번 지분 가보시면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 계약서에는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하는 뜻을 기재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재해야 되죠. 그죠?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간이 합병 한번 더 복습을 해봤고요. 소규모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체킹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